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디스플레이란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군요. 예. 보기 좋게 상품을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요. 바야흐로 비주얼의 시대입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음식 하나하나에서도 이런 정성스러운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맛과 멋을 더하는 오늘의 주인공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거 괜찮네요. 이거 이용해서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좀 다양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일을 하려면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계속 버티다 보면 결국에는 무엇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것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세팅의 장인 유한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네. 오랜만에 여성분이 나오셨어요. 예,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네. 뭐 미인일 거라는 예상을 해보는데 오늘은 부드럽게 한번 가면을 한번 벗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잘 벗을 수 있을까요? 살짝 한번 공개를 할게요. 짠. 야, 예, 네, 감사합니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의 환상을 현실로 재현하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유한나입니다. 예, 뭐 요즘은 음식 프로그램이 굉장히 대세입니다. 네. 유망한 직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음식에 옷을 입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네. 음식은 그냥 먹어서 배만 부르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조금 더 아름답게 네네. 메이크업을 시켜주는 직업입니다. 네. 음식에 메이크업을 시켜주는. 네. 전문 용어로 푸드. 스타일리스트?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요즘 뭐 방송에서 셰프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나오시잖아요. 맞습니다. 셰프분들과는 어떤 다른 일이라고 좀 볼 수가 있나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옷을 만드는 사람은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고 옷을 스타일링해주는 사람은 스타일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쿠커가 되겠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조금 더 이쁘게 연출하는 사람은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렇잖아요. 이제 보기 좋은 게 맛도 좋잖아요. 그렇죠. 예. 네. 준비하신 영상에 아마도 어떤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푸드 스타일링 스튜디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유한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곳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가 저희 스튜디오의 일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뒷면은요, 저희가 방송 촬영이라던가 아니면은 메뉴 개발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 주방이에요.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여야 되나요? 이렇게. 자, 위에도 좀 보시면 글라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식기들이 많은데 저희가 스타일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쁜 음식을 연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릇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음식을 만들어진 상태에서 조금 더 아름답고 이쁘게 화면에 잡히는 걸 도와주는 직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영역이 확장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음식 만들기도 하고 메뉴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패셔너블한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서 음식도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자아,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음식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연출을 하거나 꾸며주는 것을 음식에 치환을 시켜보니까 더 이쁘게 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음식 연출의 포인트는요, 다름이 아니라 식기에 있습니다. 식기가 음식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기의 재질감이나 아니면 색감, 디자인에 따라서 음식이 살고 죽는 게 차이가 납니다. 이상으로 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순한 푸드 스타일링 업체가 아니라 푸드 에이전시로 성장하는 저희 업체의 모습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뭐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을 네. 잘 봤습니다. 예, 군침이 절로 도는데, 뭐 보통 이런 것들은 좀 감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어머님께서 미술을 전공을 하셨어요, 원래. 예, 네.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어머님께서 저한테 많은 미술을 보여주셨고 전시회를 데리고 다니셨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4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증조할머니, 친할머니, 엄마, 아빠, 제 동생까지 4대가 같이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음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져 있어서 음식과 엄마의 전공이셨던 미술을 접목을 계속 하면서 커왔던 것 같아요. 네, 만들어졌다. 뭐, 네, 그리고 이제 4대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보고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4대 보험을 들었다고 보면 되네요. 네. 네, 예. 네. 미안합니다. 네, 제가 네.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큰일이네요. 네. 그리고 제가 살짝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네. 지금 보면 교수님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예, 책도 많이 내셨어요. 미녀들의 식탁, 세계 식문화, 테이블 코디네이트, 네. 푸드 스타일링. 네. 뭐 책도 엄청나게 내셨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부분의 책들은 교재예요. 오.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강의를 하는 푸드 스타일링에 관련된 교재들이 없었어요, 처음에. 네네, 네. 그래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재를 쓰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미녀들의 식탁 말씀 주셨고 작년에 아기 이유식 책이 한 권 나왔어요. 그 2개는 단행본이에요. 예. 그래서 같은 책이지만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일을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자꾸만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예. 창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24살, 5살 때 처음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제가 지금 37살이거든요. 그러니까 2, 3년 된 것 같아요. 12, 네. 3년 동안 정말 많은 디자인을 또 전공을 하셨다고 하셨죠. 네, 학부 전공은 디자인인데요. 욕심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때 처음으로 복수 전공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예. 저희 이전에는 전공 하나밖에 못했거든요. 네. 근데 등록금을 똑같이 내고 전공 하나만 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복수 전공으로 전시 기획을 같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시 기획한 게 지금에도 많은 도움과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야, 네. 욕심이 많았네요. 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돈 욕심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매출을 좀 알려주셔도 될까요? 네,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저희는 얼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좋겠는데요.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쪽 일은요. 1년 연매출 2천만 원도 안 되는 사람부터 3억에서 그 이상까지 되는 사람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네네. 네, 그 이유는요.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그 사람을 모르면 일이 가지 않기 때문에 찾아주지 않는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의 수입도 내지 못하고요. 정말 손가락 쭉쭉 빨다가 난 푸드 스타일리스트야 명함 팔고 있다가 그냥 아무도 일을 안 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저는 이따가 좀 강연을 하면서 얘기를 좀 같이 묶어도 될까요? 그럼요. 네, 뭐. 네. 예. 어쨌든 많이 버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연 때 같이 말씀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강연을 들어볼게요. 창업 스토리를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무서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되겠구나. 명함만 팠지 아무도 제가 푸드 스타일리스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아무도. 저한테 전화 한 통을 안 줘요. 맨땅에 헤딩 해보지 뭐. 그러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푸드 스타일리스트 유한나입니다. 지금은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시작을 해서 강연을 할 건데요. 끝날 때는 다른 명칭을 말씀드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업자를 냈습니다. 제가 사업자를 처음 냈을 때는요. 이제 창업을 해야지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고요. 프리랜서로 일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같이 일을 하는 업체들에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세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세요. 이런 요청들을 자꾸 주시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가서 내야 되는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업종과 업태라는 단어도 거기 가서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무슨 이름으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 이름 안 지어 갖고 갔거든요. 이거를 어떤 이름으로 해야 될지도 애매하고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었던 업체 이름은 제가 푸드스페이스라는 업체였어요. 그런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푸드판타지라는 업체로 2009년도에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냈던 사업자 등록증은 없앴어요. 예. 근데 그 과정을 그냥 쭉 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처음인 24살 때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 처음에 이쪽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디자인 대학을 나왔고 먹는 걸 좋아하고 집에서 음식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음식을 하기는 했지만 내가 이걸로 직업을 가져야겠다. 아니면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이 뭐가 있다.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은사님이셨던 교수님께서 이 직업을 권해주셨어요. 사실은 너는 먹는 것도 좋아하고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요. 쇼핑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직업을 하면서 쇼핑하는 욕구를 다 풀어서 제 걸 안 사요. 그러니까 정말 그릇 사고 천 사고 소품 사고 이걸로 한 달에 쇼핑하는 게 지난달은요. 그 쇼핑한 액수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 거를 사지 않을 정도로 많은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일을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땐 교수님의 안내에 의해서 이런 직업을 가진 선생님을 찾아가서 1년 동안 선생님께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제가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패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무서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우자마자 명함을 봤어요. 제가 명함에 푸드 스타일리스트라고 딱 적어서 명함을 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가락 쭉쭉 빨고 있었어요. 명함만 팠지 아무도 제가 푸드 스타일리스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아무도. 저한테 전화 한 통을 안 줘요. 심지어 제 명함을 가져간 사람은 엄마, 아빠, 제 동생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엄청 하다가 내린 결론이 안 되겠다. 내가 발로 뛰자였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다 들고요. 종로를 갔어요. 종로 광화문 쪽을 갔어요. 그래서 잡지사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잡지사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잡지사의 푸드 담당 기자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만나주신 게 컨텐츠가 모자라니까 항상 새로운 콘텐츠를 찾으니까 만나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그때는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분의 뒤에서 후광이 막 비치면서 걸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명함을 다 뿌렸는데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매종이라는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사진 작업을 해보자고 해서 했던 게 첫 번째 사진 작업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거 내가 안 돌아다닐 때는 아무도 나를 안 찾아왔는데 돌아다니니까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아까 잠깐 소개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희 학생들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너네는 맨 땅에 헤딩해라. 그러니까 헤딩할 수 있는 나이다. 20대 중반은 맨 땅에 헤딩했다가 안 되면 다른 것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맨 땅에 헤딩 해보지 뭐. 땅이 열리든 내 머리가 깨지든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발품을 팔고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를 했냐면 전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해요. 제가 대학교에 전시기획을 복수전공을 했는데 전시기획을 졸업을 할 때 전시기획서를 쓰는 게 졸업 논문 대체였어요. 전시기획서를 제가 푸드 스타일링이라는 걸 배우고 있을 때 썼기 때문에 테이블 세팅 전시 기획서를 썼어요. 졸업 논문으로.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촬영도 한번 해봤겠다. 자신감도 붙었겠다. 전시기획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 전시기획서를 사장시키긴 아까워. 이걸로 전시를 해봐야겠어.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나아트센터를 섭외해버렸어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작가들을 섭외하기 시작을 했어요. 단체전을 해야겠다. 개인전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대관을 일주일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요, 저보고 대학교까지로 끝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석사 때부터는 제가 벌어서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전시장 이렇게 다 대관을 하고 해놓기는 했는데 막막하니까 고민을 또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막 시작하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을 섭외하면 그들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시작하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을 섭외를 했어요. 조금 일을 해서 알려진 스타일리스트들도 있었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저희가 참가비를 받았습니다. 저랑 제 친구가 기획을 했는데 참가비를 받아서 한 팀당 2작품 전시를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작품당 부스 개념으로 해서 100만 원씩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 7팀의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걸로 해놓고도 대관료만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가나아트센터가 대관료가 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협찬을 받아야겠다. 네, 돈을 협찬을 받아야겠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협찬을 해줄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학교 선배들, 그리고 네, 동창회들 다 뒤졌어요. 그래서 요리학원 하고 계시는 선배님한테 가서 협찬을 좀 받고요. 그 다음에 식품회사에 가서, 어느 회사인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회사에 가셔서 또 협찬해달라고 하시면 안 되니까 정말 찾아가서 거의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근데 자꾸 가니까 그쪽에서 귀찮아서 해주신 것 같아요. 1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식품회사에서 100만 원. 네, 이런 식으로 좀 받았어요. 그리고 푸드 스타일링과가 있는 학교에서도 협찬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전시를 오픈을 했어요. 그 일주일 전시를 하면서 저희가 카운트를 했는데 나중에 카운트를 못했어요. 1000명까지는 했고요. 그리고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팜플렛을 판매합니다. 근데 테이블 세팅 팜플렛은요, 미리 사전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이라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전시 진행되는 첫날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러면 인쇄되는 시간이 걸리니까 오신 관람객들이 팜플렛을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근데 방명록하고 옆에 A4 종이를 놓고요. 이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주소랑 전화번호랑 성함을 써놓고 가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판매한 팜플렛이 700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겠구나, 안 되는 건 없구나 하려고 하면 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알았는지 VJ 특공대에서 연락을 주셔서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올해 딱 없어진 푸드 스타일링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 아카데미가 그때 오픈을 했거든요. 10년 넘게 운영하고 없어진 아카데미가 있는데 그 아카데미가 생긴다라는 연락이 와서 거기에 팀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냈던 사업자 등록증은 1년도 쓰지 않고 저는 다른 회사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 팀장으로 있다가 그리고 다른 컨설팅 회사를 갔다가 거기서 석사까지 다 끝내고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전임 교수가 돼서 부산에 내려가게 돼요. 예, 저는요 24살 때 석사를 진학을 했고요. 26살 때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유는요, 푸드 스타일링 쪽에는 석사나 박사 학위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2기였어요. 근데 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필요한 어떤 행정적인 이러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석사를 다니는 중에 대학교 강의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대학교 강의를 하다가 27살 때 부산에 있는 학교에 전임 교수로 내려가서 2년을 전임 교수로 있다가 다시 올라오게 돼요. 네,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새로 사업자를 낸 게 2009년이에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기를 낳고 났는데 산후조리를 딱 3개월 하니까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 앞에 나가서 집에서 걸어서 5분밖에 안 되는데 거리에 제가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시작하게 된 게 지금의 저의 스튜디오예요. 오픈을 하면서요. 아무한테도 도움도 받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알아봐서 그거를 조금 창업자금을 받아서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창업자금으로 대출을 좀 받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합쳐서 아까 보셨던 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가 됐든 한 곳에서 버티면서 물이 나올 때까지 막 파니까 물이든 뭐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버티면서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시면 뭔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이게 좀 무모하다고 생각되더라도 한번 덤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들으면서 과연 매출은 언제 나올까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놓쳤습니다. 예. 어쩌죠? 예, 뭐 지금이라도 한번 살짝 공개 가능합니까? 제가 집요하죠? 작년 예. 아니 말씀드릴 수 예. 있어요. 제가 작년 5월인가 6월에 지금 스튜디오를 오픈을 했어요. 그 전까지의 매출은 사실 가늠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이후에 오픈을 하고 지금까지 딱 1년 된 것 같아요. 6월 달부터 처음 돌아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억 한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본인 지금 혼자 지금 아니요, 따로 직원이 직원분들 있습니다. 네. 계시고 직원분들 몇 명 정도 계십니까? 직원 저희는 고정적으로는 한 명이 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저희가 그 얘기를 한다는 거 빼먹었어요. 요즘에 빅텐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치에서 빅텐트론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냐면 커다란 텐트 밑에 비를 피한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토실장님, 그다음에 영상 감독님, 디자인 하시는 분 전부 다 프로젝트별로 텐트 밑에 이렇게 딱 해서 일을 했다가 텐트가 끝나는 건 프로젝트가 끝나는 거예요. 텐트를 접어버리는 거죠. 그럼 해체됐다가 다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텐트를 치고 다 그 밑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한 명이라는 개념보다는 네네네. 굉장히 많은 협력 업체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죠. 네.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있게 보이게끔 하는 그런 노하우를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일 필요한 건요, 색상 매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재질감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빨간색의 음식에는 같은 색상 계열의 톤에 식기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색 계열을 많이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동일 배색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색상에 가장 중점 포인트를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질감과 느껴지는 거, 그 다음에 재질감이요. 그러니까 유리인지 사기인지, 그 다음에 왜 사기 중에서도 네. 이게 무광인지 유광인지 유약을 어떤 걸 썼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음식이 살고 죽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하고 싶어하는 예비 창업가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무조건 버티셔야 할 것 같아요. 푸드 스타일링이라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짐을 굉장히 많이 싸야 되고 나르고 빠지고 짐을 적재해놔야 되고 이 무거운 걸 들다 진짜 무릎하고 팔꿈치가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식기는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버티다 보면 감각도 늘어나고 센스도 생기고 현장에서 감도 빨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버텨라. 네. 이것만이 정답인 것 살 길이다. 같습니다. 네. 자, 공식 질문 드릴게요. 네. 대표님에게 푸드 스타일링이란 무엇입니까? 저한테 푸드 스타일링은 패션입니다. 예. 음식을 스타일링하는 것도 결국에 자신을 보여주는 하나의 아이템이나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자아나 아니면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게 음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식은 곧 푸드 스타일링은 곧 패션이다. 네, 어떤 맞습니다. 옷을 입히느냐 그것이 네.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런웨이를 그려나가실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처음에 제가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소개를 했지만 요즘에 제가 많이 나가고 있는 직업적 명칭은 푸드 디렉터예요.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쿡북 제작도 하고 영상도 하고 지금 모든 것들을 같이 디렉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푸드 디렉터로서 푸드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는 게 저의 런웨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노력으로 우리 식탁이 정말 풍성해지는 그날을 기대해 네. 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고지를 향해 차근차근 걸어가고 있는 유하나 대표님처럼 여러분도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 안에서 작은 목표를 차분히 이뤄나간다면 언젠간 성공의 성큼 도달해 있을 겁니다. 청년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이 막 짠! 짠짠짠짠짠짠 짠! 엉망진창이 들어오셨죠? 잠깐만 나. 이거 은근 무겁다. 네. 사업자랑 지금 정말 무거운데? 정말 무거운데? 네 어디요? 그러면 편하게 네 편하게 저희 업체의 모습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